문화예술로 더 행복한 제주를 꿈꿉니다. 문화공감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문화예술계 셀럽들을 초대해서 소통하고 또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저희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골목길 경제학자세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모종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아니, 강연 일정으로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니, 근데 원래 전공이 경제학이시잖아요. 네네. 예,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경제와 문화예술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K-팝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사실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됐는데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요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창작을 해서 요걸 창작자 경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 문화 경제가 동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전 우리가 동네 문화로 동네가 관광지가 되면서 이거 우리가 한번 제주도도 활용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오늘의 강연 주제가 제주의 미래 골목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의 미래 골목에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걸지 골목에서 우리가 많이 사니까 우리가 골목이 잘 돼야지 제주가 잘 되는 거죠. 근데 좀 우리가 좀 길게 보면 제가 한번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2015년인데 우리가 제주의 미래를 봤을 때 꼭 다른 나라를 우리가 벤치마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저는 캘리포니아냐 아니면 하와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우리 제주 미래에 대해 좀 뚜렷하게 비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다 좋죠, 사실. 캘리포니아도 좋고 하와이가 좋은데 한번 우리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캘리포니아 하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캘리포니아 가고 싶다고 하면 가캘리포니아에 살고 싶다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명확하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죠? 근데 하와이 가면 그냥 여행지, 휴양지 가서 며칠 푹 쉬고 오겠다. 근데 하와이에서 오래 살면 내가 뭐 하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휴양지지 관광지지 어떤 그 하와이 자체의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는 명확하지 않다. 더 내려오면은 그러면 캘리포니아는 어떤 매력적인 도시가 있지? 살고 싶은 도시가 있지? 하면 많이 나와요. 쭉쭉쭉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 도시 문화의 발상지, 발원지가 캘리포니아, 특히 샌프란시스코나 이제 버클리 같은 도시에서 우리 익숙한 도시 문화가 많이 나왔어요. 커피든 빵이든 우리가 얘기하는 베지테리안, 비건 해서 그 많은 도시가 문화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 보면 캘리포니아 산업인데 실리콘밸리도 캘리포니아에 있고, 그죠? 여기 보면 우리 영화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심지도 캘리포니아 할리우드라고 하죠. 거기 있고 그 외에도 많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캘리포니아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산업이라고 하는데 친환경 산업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유기농, 로컬푸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나 베이커리, 비건 이런 도시 문화들이 많이 나오고 보시면 여기 패션도 캘리포니아 하면 사람들 캘리포니아 사람들 어떻게 옷 입는지 다 알아요. 캘리포니아 스타일이 있고 여기에 보면 아웃도어나 서핑이나 등산 이런 쪽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자, 이게 다시 넘어오면 하와이는 어떤 도시가 있지? 우리가 와이키키, 해수욕장만 생각나지 호놀룰루 하나 있지만 거기 특색이 뭘까? 그리고 중요한 건 하와이의 산업이 뭐였을 때는 그냥 1차 산업, 커피, 사탕수수 말고는 뭐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좀 아셨죠? 그러면 제주가 세계적인 관광도 있어서 하와이가 돼도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부리려면 여기가 좀 그죠? 수도권이나 육지에서 제주 오신 분들은 뭘 꿈꾸느냐 이런 단어를 써요. 보헤미안 라이프를 찾고 싶다 제주에서. 그리고 힙스터, 히피, 디지털 노마드. 자, 우리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든 여기 오는 사람들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이게 다 캘리포니아예요. 이런 문화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살고 싶은 삶이 캘리포니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민분들도 우리도 그럼 캘리포니아 하나 만들어 보자. 여기 우리가 그런 합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서히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지금 캘리포니아로 가고 있는 중인데 하와이에서 이렇게 딱 마칠지 아니면 정말로 캘리포니아로 갈지는 뭐에 달렸느냐? 골목길에 달렸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캘리포니아 자체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실리콘밸리 북가주입니다. 저기가 샌프란시스코고, 근데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이 굉장히 큰 지역인데 실리콘밸리는 이렇게 남쪽에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산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문화가 거의 없던, 그냥 대개 이제 엔지니어들이니까 그냥 공장 건물만 있고 어떻게 보면 노잼 지역이었어요. 근데 저기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기가 골프장 같은 분위기, 전원 분위기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30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젊은이들이 실리콘밸리 안 오고 다 샌프란시스코 살아요. 샌프란시스코가 한 60마일인가 거의 80km 굉장히 멉니다. 전원 도시에 살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운타운에 살겠다. 그러니까 도시 문화를 즐기면서 다운타운에 살겠다. 그러니까 제주로 따지면은 애월 살던 사람이 갑자기 탑동에 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에 있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관덕정, 이 탑동, 이 원도심에 있잖아요. 지금 원도심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 창업하는 사람들도 원도심에서 창업하고 여기에 다 도시 문화가 있으니까 그 도시 문화가 뭐냐? 쉽게 생각하면 돼요. 맛있는 커피집. 여기도 오늘 굉장히 맛있었지만 여기 커피나 뭐 빵집, 그렇죠? 여기 뭐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독립서점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걸어 다닐 수 있고 이게 다운타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도 외곽에다 전부 지금 다운타운으로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캘리포니아 같은 첨단 산업이라든가 문화 산업, 창조 산업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다 벌판에다 만들었어요. 지금 제주에 첨단 산업단지 어디 있어요? 언덕 위에. 제주대학 어디 있어요? 그것도 벌판. 거의 언덕이죠. 다 이렇게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도 그런 단지였었는데 사람들이 외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다 차 타고 다녀야 되고 기반 시설이 없으니까 다 다운타운을 가는 거죠. 그러면 창조산업, 문화산업을 좀 어떻게 되냐면 제주도 원도심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벌판에서 만들면 전혀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그럼 과연 제주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트렌드는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다 이렇게 안에서 모여서 살기 원합니다. 서울도 그렇고 서울도 그 보면 원도심이 굉장히 그 인기가 높아졌어요. 외곽 신도시보다 젊은 사람들이 그 다운타운에 살고 싶어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여행도 그래요. 우리가 제주가 여행할 때 제주 여행 산업을 생각했을 때 야, 우린 자연이 있으니까 자연만 잘 보호하자. 그거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와이도 자연이 좋으니까 가는데 결국에는 거기 가서 뭐 하지? 했을 때 뭐 하루 종일 뭐 바닷가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에라도 어디 가서 우리가 재밌게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지만 곳곳에 작은 타운, 마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주 전체를 보면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되잖아요. 뭐 그 대정도 있고 뭐 성산도 있고 다 이렇게 조그만 그 도시가, 작은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행의 미래를 지금 봤을 때 특히 코로나 시대에 시작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소도시 그리고 자연이 환경이 좋은 데 가서 오랫동안 일하는, 제주 한 달 살게 하면서 내가 안전하게 쉬겠다가 이게 트렌드고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산속에 이런 오두막에서만 있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하는 건 여기 걸어 나오면 예쁜 카페도 있고 빵집도 있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죠? 산속에서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연 환경이 우수하지만 걷는 거리에 뭐 다 우리가 내가 필요한 도시 문화가 있길 바라고 지금 제주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다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근데 여행의 미래, 산업의 미래도 중요하다. 제주 지금 관광 현황을 보면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제주를 간다 하고 굉장히 촌스러운 얘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입니다. 제주 간다. 제주 어딜 가는 데가 중요하죠. 그랬더니 그 빅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이미 8개 지역으로 나누면 여기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행자들이. 그러면 성산에 가면 성산의 유동인구 78%가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 외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내가 표선에 가면 표선에 대부분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제주도에 오면 공항에 내려서 택시 대절에서 한 바퀴 도는 거, 관광버스 한 바퀴 도는 거, 그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여행. 한 곳에 머무르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여기 한 곳에 머물려면 여기서 2박 3일, 3박 4일 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프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2박 3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업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현재로서는 제주에서 그런 상업시설이 가장 우수한 데가 제주 원도심인 거죠. 오히려 구도심 쪽이 지금 좀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 8개 지역에는 이미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머물고 싶은 동네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제주의 미래인 거죠. 그래서 제주를 여행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도시 로컬 여행, 동네 여행을 즐깁니다. 그래서 저는 탑동에 오면 탑동에만 있다 가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제주는 자연을 즐기고서 올레길을 가던 뭐 등산을 하던 뭐 해수욕장인데 자연 즐기는 사람, 그리고 또 제주에 오면 럭저리라고 해서 뭐 고급 호텔, 리조트 거기서 들어가도 안 나오는 사람, 그리고 여기 또 제주 역사 향토, 제주 향토 음식 먹으면서 즐기는 사람,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는 도시 로컬 여행이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도시 로컬 여행이 미래인 이유가 결국에는 캘리포니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연만 갖고는 캘리포니아를 못 가는 거죠. 그죠? 도시에 이런 로컬 브랜드라고 좀 설명드리면 여기에 개성 있는 가게들이 많이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네 대기업이 나와요. 동네 대기업이 나오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점점 확장을 해서 일부는 전국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에 지역 곳곳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자연만 갖고 올레길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올레길에도 곳곳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현재 제가 제 기준에서 제주에 이런 그 도시 문화가 모여 있는 데가 어디냐? 이 골목길 중심으로 보면 단연 이 탑동에 아라리오가 아시겠지만 이렇게 미술관을 4개를 코너에다가 세워서 미술관 안에 뭘 만들었어요? 상업시설을 넣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호텔도 들어가고 카페도 당연히 들어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여기다 많이 넣었어요. 뭐 프라이탁이나 뭐 이솝이나 이런 가게들. 그리고 뭐 서울 사람들이 와서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이동식 자전거 가게 있어요. 포터블이라고. 이 아라리오 중심으로 잘만 하면 여기가 로컬 브랜드를 배출할 수 있는 상권이 되는 거죠. 후보지로서는 탑동이 지금 앞서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동네는 그 전농로, 여기 벚꽃길, 여러분 다 제주 너무 아름다워요. 이번에 5월달에 올려오는데 결국 못 갔어요. 근데 꼭 한번 그 벚꽃 시즌에 오고 싶은데 여기는 그 보시면 이런 가게들이 있는데 꼭 뭐 포틀랜드 느낌도 나고 이렇게 개성 있는 가게들이 많은 샵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제주미래에서 차원에서는 그 음식점보다는 이런 패션이나 소품이나 가구 이런 가게들이 많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디자인 샵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농로에 그래도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제주 원도심 중에서 제가 제 기준으로 골목상권이라고 부를 만한데 이렇게 두 군데. 근데 제주도 원도시 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아라동이나 뭐 아시겠지만 거기도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데 제가 그것도 자세히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한 2박 3일을 거기는 좀 지내고 보면 여기가 지금 제 기준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 군데. 서귀포는 없느냐? 당연히 이중석 거리 가면 참 여기 참 탑동도 그렇고 전농로도 그렇고 다 이렇게 문화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돼요. 여기는 앵커가 당연히 이중섭 미술관이고 그 외에 다른 문화시설인데 제가 여기가 이 가게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는데 수제 만년필 가게 처음 가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중섭 거리 입구에서 끝까지 굉장히 짧아요. 짧고
저 골목길 왼쪽으로 한두 개 있는데도 50m만 안 더라도 가게, 그런 매력적인 가게가 7, 8개 있으니까 충분히 제가 서너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대화도 하고 만년빌도 한번 사보고. 그러니까 그 이중석 거리가 규모는 작지만 저는 굉장히 거기 가면 여기가 역시 서귀포도 매력적인 도시다. 그런 도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서귀포는 많아요. 많은데 이게 되게 띄엄띄엄 있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데는 여기가 대표적인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고성리예요. 성산의 고성리. 아시겠지만 제가 뭐 제주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주 통째로 보는 사람은 제주 전문가 아니고 제주 여행자 아니고 조금만 그게 좀 이렇게 면 단위, 읍 단위만 알아갖고도 안 돼요. 제주도는 리 이름을 많이 알아야 돼요. 리. 그럼 가면 고성리가 오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저는 리 단위, 동 단위로 보니까 이게 고성리인데 여기 처음 이거 만든 사람들이 왜 게스트하우스 타운을 만들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펜션 같은 데 가서 머물면 거기도 뭐 파티도 하고 잘 재밌게 지내는데 이걸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공동 시설을 만들어서 여러 개 게스트하우스가 모여 있으면 하나의 타운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획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냥 호텔을 짓자 했는데 대신 이 공동 부대 시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베이커리 카페고 바고 여기에 이제 광장을 만들고 여기에 토요일 날마다 골목 시장이 열리고 이쪽 뒤에는 또 음식점들이 쫙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동네를 단지 안에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성리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기는 그냥 제가 한번 들어가면 이 단지 안에 안 나와도 될 정도로 여기가 풍부해요. 문화 자원이. 여기가 어떤 동네 리조트라고 좀 부르는 거죠. 그러면 동네 환경이 좀 부족했을 때는 이렇게 동네 단지를 만드는 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장소고 이거 또 호텔 동네 호텔 모델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확산되길 바랬어요. 저는 한 3년 전에 처음 알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페이버릿이라는 편집샵이 있는데 그 편집샵이 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편집,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로컬 브랜드 편집샵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런 뭐 모자나 셔츠나 신발을 만드는데 페이버릿 브랜드로 그러니까 서울이랑 부산 기업들이랑 협업을 해서 제주 브랜드를 만듭니다. 신발 같은 거를.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로컬 브랜드를 만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앞선 저는 동네라고 생각해서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거고. 자, 여기가 안덕면 사계리인데 여기가 삼방산 지역이에요. 뭐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여기 많이 왔어요. 유명한 횟집들이 많아서. 근데 여기 또 이쪽에 보면 해수욕장 너머로 원도심에 농협 건물에 어떤 한 기업이 들어갔는데 제주의 자랑이라면 자랑인 거죠. 제주인 잡지. 자, 전국에서요 지역 잡지가 상업적으로 성공하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제주는 어디 가든지 호텔 가든 카페 가더라도 인 매거진이 있어요. 편집부는 2층이고 1층에는 제주 로컬 브랜드를 수집한 편집샵 운영합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사계생활이라고 그래요. 그 사계생활에서 제주상해라는 기업이 운영하는 잡지구 편집샵인데 그뿐만이 아니고 거기 로컬 푸드 레스토랑도 하고 이 주변을 전부 재생합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사계리 협동조합도 많이 지원하고. 근데 그 제주상해는 잡지를 하다 보니까 제주의 로컬 브랜드를 제일 많이 알아요. 자, 그래도 최근에는 제주가 옛날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로컬 브랜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30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에 오면 서울 사람들이 뭘 샀냐면 하얼림 수직이라는 스웨터 같은 걸 샀어요. 어떤 고급 스웨터 브랜드였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복원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로컬 브랜드를 많이 알다 보니까 그렇죠. 편집샵을 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걸 직접 생산을 합니다. 사계리가 어떻게 보면 로컬 브랜드의 플랫폼이 된 거죠. 제주도에. 여기 세와리. 여기 보시면 이미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상권이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될 정도로 풍부한데 여기에 이제 카카오 패밀리라는 샵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와리 가게를 보니까 전부
글로벌인 거예요. 그래서 세아리에 오면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과테말라래. 왜냐하면 초콜릿 재료, 카카오를 과테말라에서 수입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계 여행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세아리가 이 다음 단계를 뭐로 갈지는 우리가 주목해야 돼. 이미 카카오 패밀리는 그 수제 초콜릿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되고 있어요. 더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럼 제주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녹차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초콜릿도 제주의 지역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종달리 가면 여기에 뭐 사실 로컬 기업으로 제일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해녀의 집 종달리에 있는데 여기서 로컬 컨텐츠 갖고 다양한 그 가게들이 들어가서 여기도 그냥 산책하면서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종달리 꽤 커요. 숙박부터 시작해서 뭐 독립서점, 소소한 책방 이런 그 책방도 굉장히 그 많이 알려진 책방들이고 그렇죠. 그냥 뭐 충분히 2박 3일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들어간 동네입니다. 종달리. 자, 7개면 적다고 생각하세요? 적지 않아요. 굉장히 그래도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 투어를 지금 서울 기업들이 만드는 거죠. 탑동에 와서 D&D 디파트먼트 아라리오 타운에서 프라이탁 스토어에서 이렇게 이 동네 로컬 브랜드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계 생활에서도 하고 산지천 지역에서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사이트를 얻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대기업 탐방을 하면 뭐 삼성전자 우리가 공장을 가잖아요. 여기 뭐 가서 뭘 배울 게 있까.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저희도 이런 그 동네에 와서 여기서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얻을까 하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캘리포니아를 어떻게 가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죠. 그죠? 얘가 이제 어떤 그 비즈니스 혁신을 일어나고 있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마다 배울 그런 그 인사이트가 많은 동네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창조 도시인 거죠. 우리가 보통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기도 이 동네 가게들이 모여서 재밌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되고 그게 창조 산업이고 창조기. 아까 말 그게 이제 문화 경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앱도 생긴 거죠. 보면 제주 로컬 브랜드를 소개하는 앱이 생겨도 여기 보면 로컬 브랜드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로컬 브랜드가 1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네 가게니까 그게 많아지면 그 중에서 대기업이 나올 거라고 좀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로컬 브랜드를 더 많이 우리가 양성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로컬 브랜드 생태계,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 가게를 도와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면 보통 기업 생태계 하면 투자 생태계를 얘기해서 투자자를 연결해 주자는 게 보통 일반 사람의 생각인데 물론 중요해요. 기술 창업에 대한 확장성을 보고 사람들과 투자를 해서 투자자들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로컬 가게들은 창업자 자신들이 저희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점심 장사만 하는 사람도 많고 일주일에 2번만 열고 인스타그램 확인하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가 장사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면 소득을 올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나 저녁 시간은 딴 일 하는 거죠. 대개는 창작자들이니까 자기네들이 디자인을 하던 책을 쓰던 그러고 이제 낮에만 장사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투자를 할 테니까 그럼 사업을 늘려라. 관심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 생태계는 부족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건 동네를 브랜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동네를 좋은 동네 만들어줘서 그럼 내가 세활에서 일하면 내 수입의 50%는 내 브랜드에서 나오고 50%는 어디나 세활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50%는 내 가게에 찾아온 사람이고 50%는 세활이로 찾아온 사람이 내 가게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네를 브랜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골목상권. 그러면 로컬 브랜드의 골목상권은 생태계는 상권이라는 거죠. 그래도 벌판에 있고 산속에 있는 카페나 펜션은 그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그 지역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지 동네도 살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산업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목상권이 그래서 골목길이 제주도의 미래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서 로컬 브랜드를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상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서울에서 이미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골목상권이 4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홍대 그리고 가로수길 그리고 삼청동 이런 골목 상권이 우리나라에는 처음 있던 현상이에요. 이제 백화점도 아니고 어떤 명동 같은 중심 상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겠죠. 제주도에도 칠성로가 중심 상권이었는데 지금은 탑동 주거 지역이 갑자기 관광지가 되고 상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에요. 이걸 골목 상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문화지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문화 자원도 있어야 되고 임대료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많은 그 기업들이 창업을 해야 되고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대중교통, 자차 그리고 보행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건축 자원이 풍부해야 돼요. 그리고 걷기가 좋아야 돼요. 공간 디자인 특색이 있어야 돼요. 특색. 원조는 제가 보기에는 홍대 피카소 거리인데 예술과 아지트 문화가 결합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전 그 문화지구 성격의 골목 상권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동네가 문화 산업이 됐다는 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골목 상권이 15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추적하면 180개가 있는 전국에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이 67개가 있는데 자 경기도는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너무 없어서 몇 개 더 추가했지만은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데 왜 경기도는 5개밖에 없고 서울은 거의 100개가 있겠어요. 그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차이. 그게 우리나라 그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골목 문화 입장에선 경기도는 사막지대. 제주도에 비해서도 골목 문화가 약해요. 근데 서울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도시도 많은데 왜 서울일까?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경기도는 도시를 다 파괴해. 신도시만 있어요. 신도시. 서울은 원도심을 가장 잘 보호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국 도시 중에서 원도심이 제일 강한 데가 서울이에요. 강북 지역. 청와대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서울역도 서울역이잖아요. 그리고 시청도 워낙 자리에 있고, 대학도 다 그대로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강북만 좋아해요. 외국인들 대사관이나 외국인 기업은 한강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서울이 매력적인 건 원도심인 거지 강남이 아닌 거예요. 콘크리트 그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 박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제주의 강남이 어디예요? 또 그러면 속상해 하실지 모르겠네. 연동, 신도시. 미래를 보면 구도심이 더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앞으로. 그죠? 왜냐하면 신도시는 구조적으로 문화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 자체가 너무 규격화 획일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비싸요, 상권이. 그러니까 젊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이나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들어가도 만족을 못해. 이렇게 보세요. 여기 저 창문을 보시고 저 광경을 보시라고요. 성당이나 오래된 건물, 단독주택 이런 분위기를 신도에서 못 만든다니까요. 돈을 안만 투자해도 뒤에는 관덕정. 이게 원도심의 경쟁력이에요. 이 자체가 문화자원. 그러니까 여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는 신도시만 있으니까 그러면 미래가 지금은 대기업 공장이 많다고 전부 부러워하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살고 싶지 않고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옛날 왜냐하면 그 산업 도시들 우리나라 울산, 거제 전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의 운명이 산업의 운명이랑 같이 가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특정 산업에 독립돼야 돼요. 개인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정되고 지속 가능하죠. 어떤 한 산업에 의존하다 보면 그렇죠. 얼마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골목 상권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랑 이렇게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상권이 골목 상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동네에 있는 상권을 골목 상권이라고 하는데 젊은이들 사이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게들이 모였는데 일단 4개 업종이 중요합니다. 독립서점, 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게스트하우스. 그래서 제주의 작은 마을에 가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동네지만 누가 내가 이 동네에다 그러면 뭘 시작하겠다면 한 건물 안에 이게 4개를 다 넣어요. 그럼 복합문화 공간하면 어디든지 탑동에도 많은데 빵집, 커피, 서점은 같이 넣어요. 호텔까지. 아라리오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아라리오 타운 가면 이게 거기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건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도시 관광을 시작하려면 4개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4개 가게가 있으면 작은 마을도 뭔가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작은 마을도 문화자원이 있어야 돼. 문화자원이 별거 아니에요. 해수욕장이 있으면 문화자원이고, 좋은 전통 문화자원이 있어도 그 문화자원이고, 뭔가 사람들이 내 가게 말고 볼 게 있으면 이 4개 갖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도 식당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골목상권의 반대말은 먹자골목이에요.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산업창을 주목해야 되는 건 2세대로 가면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격, 복합문화공간, 코워킹, 콜리빙, 라운지, 살롱이라는 사람들 모으게 하는. 그래서 그 기업이 그 동네에서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고객들을 일단 팬덤을 만들 뿐더러 같이 많이 행사를 해요. 브랜드도 같이 만들고, 축제도 같이 하고, 지도도 같이 만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난 동네를 팔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러면 탑동에 들어와서 나는 탑동 브랜드로 그러면 내가 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탑동 브랜드에 투자해서 난 탑동의 힘으로 나도 한번 대기업이랑 경쟁한다. 그럼 동네가 하나의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브랜드가 돼버리면 대기업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대기업은 소상공인도 잘 못 이겨요, 요새는. 하지만 동네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암만 말씀드렸지만, 암만 몇 조를 들여도 이런 환경을 못 만들잖아요. 이거는 주민이 만들고, 이거는 역사, 시간이 쌓인 문화이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그게 그래서 문화 경제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중산층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에서 독립된 영역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소자본 보고도 자본이라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대자본의 독립된 영역이 골목상권, 그래서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컨텐츠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존 동네 상권의 전통시장이나 그럼 제가 말한 골목상권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요. 컨텐츠를.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공하는 분위기, 이걸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동네 지나가다가 테이크아웃 커피는 그야말로 커피만 사는 거고, 우리는 여기다 컨텐츠를 같이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를 소비하는 건데, 전통시장은 상품 서비스만 파니까 경쟁이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오고, 컨텐츠는 원도심에서만 가는 독립가게만 만들 수 있어요. 대기업은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그러면 대기업은 주로 상권에 가더라도 프랜차이즈는 신도시 상권, 대로변 상권에 가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가면 다 프랜차이즈밖에 없어요. 크리에이터들이 안 나가니까. 자, 그러니까 백화점이 고민하는 거지. 야, 젊은 사람들 다 여기로 가는데 어떻게 좀 뺏어오자 해서 자꾸 골목상권 흉내를 내는 거야. 쇼핑몰이나 백화점이. 그래서 길도 골목길처럼 만들고, 거기에 골목 브랜드를 다 유치하고 경쟁하는데, 근데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번은 따라오는데 이게 계속 컨텐츠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창작자가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직원이 일하는 데잖아요. 여기는 창작자가 일하는 데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을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는. 그리고 이제 동네 자체가 대기업이 된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나 혼자 컨텐츠를 경쟁 유지하는 게 어려우니까 동네를 끼고 하는 거예요. 동네장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동네 문화를 내 가게 안으로 끌어들이니까, 여기도 이제 1층에 가보면 편집자인데 제주도 유명한 브랜드를 다 모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제주 원도시 문화를 내 공간에 다 끌어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대기업이 복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앵커 스토어라고 불러요. 여기에 아라리오 타운도 그렇고 이런 데서 이렇게 이 동네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동네 기업이랑 협업을 하니까 동네를 자꾸 묶으려고 하고. 자, 하이퍼로컬이라 해서 당근마켓이랑 네이버가 자꾸 동네를 엮어요. 그래서 거기서 동네 가게끼리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네이버에서 해피빈 사업이라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도 주고, 사업비도 좀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당근마켓이랑 네이버, 카카오는 동네 가게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동네 가게들이 광고를 해야 거기는 경쟁력을 높이는, 수익을 올리는 회사다 보니까 동네 가게가 잘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동네 가게를 자꾸 이렇게 묶으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정부도 우리가 백화점이랑 쇼핑몰 온라인이랑 경쟁하려면 상권을 우리가 한번 하나의 묶어야 되겠다. 상권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상권 관리 기구를 도입해서 자꾸 상인뿐만 아니라 주민까지 참여해서, 그러니까 도시재생처럼 우리가 여기를 좀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상권 경쟁을 높여야 돼. 자꾸 그걸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권이 자꾸 하나의 기업 집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대기업이 된다는 게 제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동네가 중요해진 겁니다. 동네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산업단지가 된 곳이 서울의 홍대. 자, 처음에는 클럽이나 뭐 이런 데 시작했지만 리테일이 들어가면서 문화산업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커피 브랜드, 그리고 뭐 패션 브랜드, 디자인 브랜드는 지금도 다 홍대에서 나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새로운 모델, 아까 말씀드렸죠. 뭐 코워킹, 코리빙, 이런 복합문화 공간, 편집샵도 전부 홍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수동이 거의 홍대를 능가할 정도로 동네 경제로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산업 단지가 된 거예요. 그럼 제주도에 필요한 건 제주도에도 홍대가 필요하고 성수동이 필요한 거예요. 도시산업 단지가. 원도심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제주 원도심이. 그래서 그럼 홍대 역사를 보면 홍대 상인이 했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여기 보면 골목상권 성공 요인 중에 문화자원, 뭐 임대료 안정성, 기업가정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이 투자했어요. 특히 문화 이쪽에. 여기도 그러니까 제주도가 원도심을 하면 거기다 계속 뭐 문화시설을 많이 넣어주면 그리고 걷기 좋은 길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직접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정부는. 이건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 관리가 잘하기 어려운 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접근성에서 보면 여기 전철역을 많이 연결시켜줘 갖고 홍대가 계속 확장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가고 이렇게 걷기 좋은 길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하면 골목상권을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을 모아야 돼요. 크리에이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또 동네를 자꾸 묶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연결자, 활동가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 자체가 동네 물건을 좋아해야 되는데,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알아서 자기네 동네 물건을 많이 사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탑동이 이 문제는 있어요. 이 탑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여기 가게를 나가서 보면 탑동에 가면 탑동자 붙인 가게 하나도 없어요. 이름 딴 가게가. 근데 연희동, 뭐 성수동, 뭐 망원동도 보면 전부 망원. 뭐 광주 가면 동명동이면 동명. 그게 자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라 해서 자꾸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상인이 우리 동네 이름으로 브랜드 갖고 내가 살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그러면 탑동이 브랜드가 됐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하냐면 탑동 가게가 30%가 탑동자가 들어가면 여기는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도 보면 뭐 젊은이들을 위해서 직주락 센터라고 하는데 이 가게만 갖고 안 돼요. 여기 젊은이들 살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 일자리, 작업 공간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장사하기 좋은 거리예요. 자, 우리나라가 자꾸 도시를 주거지로만 생각하니까 자꾸 공원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갖고 우리나라 중산층 못 살립니다. 장사하기 좋은 거리가 더 중요해요. 그게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지금 그래서 신도시 상권보다 대로변보다 중심부보다 골목길이 더 비싸요. 왜냐 거기서 장사가 잘 되니까. 임대료가. 대로변은 텅텅 비고. 참 우리가 이거는 20년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문화경제 시대로 가서 그런 거예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보다는 소량 생산, 그죠? 그리고 다품종의 어떤 개성 있는 브랜드들이 경쟁력을 얻으면서 그런 브랜드는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해진 건데, 거기가 한국 실정에서는 골목길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보행 환경 개선하고 문화시설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그 동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정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서핑 비치 같은 데 가면 필요하면 그냥 서핑 스쿨 만들어서 거기서 서핑 장비가 만드는 그런 학교 정도 넣어주면 그럼 사람들이 와서 좀 배우고 뭐 이 정도가 정부가 할 일이에요. 가능성이 높은데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로컬 브랜드 상권, 서울은 이미 많은데 100개나 되는데 100개를 더 늘리겠다는 게 오세훈 시장님의
로컬 브랜드 상권 양성 사업에서 제가 주장하는 그런 그렇죠. 정책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지금 부산의 소상공인 산업화, 대구의 명품 골목 상권, 인천도 그렇고 지금 중앙 정부에도 다음 국정 과제 중에 하나예요. 상권 중심 로컬 브랜드,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 구축. 그래서 우리가 동네 단위로 동네 대기업을 많이 키워서 거기를 한번 기업 생태계로 활용하는 게 우리나라 미래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많은 그 지지와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굉장히 앞섰어요.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고, 관심 있어도 훈련을 받아야 해서 제가 지역 대학에 로컬 크리에이터 학과를 만드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해서 지금 교과 과정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다 대기업도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의 옵션으로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훈련뿐만이 아니고 지역 기업에 연결시켜 인턴십도 하고 현장 실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와주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변화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때문에 온 거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삶의 질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서 새로운 기회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자꾸 산업사회 마인드에 빠져서 지역 발전을 자꾸 60년대 70년대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동네를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꾸 산업단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잘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원도심만 해도 이제 뭐 문화유적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뭐 자연도 훌륭하고 음식점들도 많고 갖춰질 거는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걸어 다니기에도 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살리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 제가 탑동에서 시청까지 걸어갈 생각을 잘 안 해요. 공항에서 여기 걸어올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공항에서 여기 걸어오지 않을까? 충분히 가까운 거리고 왜 우리가 그러면 시청까지 뭐 걸어가지 않을까 했을 때 장사하기 좋은, 걷기 좋은 길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게, 유동인구가 많아야지 이게 가게도 들어오고 시장도 커지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박물관이 됐든 미술관이 됐든 메이커 스페이스가 됐든 뭐 다양한 문화 자원을 넣어줘서 볼거리를 늘려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업시설에 알아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보면 어떤 동네 단위의 종합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 단위의 마스터 플랜을 짜서 우리 동네는 어떻게 발전하겠다 주민이 합의해서 기획하고 관리하는 데 주민들이 참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정부가 뭘 직접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환경에서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사실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제주 관광하면 올레길, 뭐 한라산, 뭐 골프 이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골목길에 아까 미래가 있다는 그 얘기가 좀 신선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골목길과 문화 산업은 또 어떻게 좀 연관을 지어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 원도심이나 제주 골목길이 매력적인 이유는 건 건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주 전통 가옥이나, 그리고 못 느끼겠지만 제주도가 우리가 관광 산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60년대 70년 넘어오면서 굉장히 파스텔 톤으로 건물들을 다른 지역보다 예쁘게 진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을을 별로 안 해서 그런 거지. 자, 그러니까 이 건축 자원이 제주도가 특이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문화 자원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거를 그럼 우리가 문화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도도 그렇고 다른 도시도 그렇고 자꾸 벌판 산속에다가 문화시설을 많이 넣어놨어요. 제주 아마 미술관도 아마 산속에 있을 거예요. 무슨 기념 그런 사업도 다 그렇게, 근데 그걸 원도심 모아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 입장에서, 원도심의 미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제주대학교가 산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의 대학로가 왜 시청 앞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대학로가 들어갈 수 없는 환경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시설 그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 직접 이게 안 되고 동네 문화랑 연결시키면서 그래서 작은 마을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리디자인하면 재구성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그래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 칠성로가 예전에 이제 패션타운으로 조성이 되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 주도에서 뭐 이렇게 제주시 주도에서 차 없는 거리화를 시키면서 그게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그게 좀 한번 부흥이 일어났다가 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칠성로 주변에 이제 상권들이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인데 정부나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원도심이나 아니면은 어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막상 이게 또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그거야 뭐 상권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대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종종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그 지금 그 제주 원도심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게 이제 좋은 건 줄 알고 지하 상가를 개발했더니 사람들이 지하도로 안 가잖아요. 근데 거기 상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하도로 이동 인구를 유인하려고 일부러 보행 환경을 개선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 가면 건널목을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하로 들어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지하로 안 가요 더 이상. 근데 쾌적하고 그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거 원하는데 지하도 어떻게 보면 그 획일적인 공간 아니에요. 그 신도시 상가처럼. 그리고 칠성로도 그 비도 맞고 햇볕도 가려서 맞더니 아케이드를 하니까 2층은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통시장도 보면 전국적으로 가면 제일 어려운 데가 단지형. 야, 우리가 너무 낙후된 지역에 있지 말고 벌판에 가서 새로 단지를 만들자. 제일 어렵고. 두 번째가 야, 우리 이런 건물 갖고 되겠느냐, 우리 그럼 쇼핑센터처럼 만나 단지형으로 만드는데 그게 두 번째 어렵고, 세 번째가 아케이드. 그냥 자연 골목 상태로 남은 데는 잘 되고 있어요. 골목길로. 그러니까 칠성로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아케이드 철거하고 옛날 자연 상태로 들어가서 개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아까 말 자꾸 위에서 이거 거리 만들어라, 이거 거리 만들어라, 막 공사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유행이 되는 건 사실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칠성로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칠성로를 이렇게 하려면 막 주차장 만드는 것도 저는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할게요. 왜냐하면 잘 되는 상권 컨텐츠가 좋으면 다 어떻게든 찾아와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는데 주차장 안만 만들어도 안 오는 거죠. 그럼 컨텐츠를 그럼 우리가 아까 주장 안 하게 컨텐츠를 좋은 컨텐츠 만드는 건 대기업도 못 한다고 제가 주장 안 하잖아요. 그렇게 자본력이 있어. 정부는 당연히 못 하죠.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크리에이터들이 그 컨텐츠를 만들어 환경을 만들어. 그게 할 수 있는 게 다예요. 그러면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환경을 좋아하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어디서 사고 어떤 거.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겠죠. 물론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거리를. 그래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모종린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연 듣다 보니까요. 제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네, 평소 제주 좀 자주 오세요, 교수님? 저는 이미 알았지만 제주의 골목길의 미래가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고 뭐 전문 지식도 많으시고 이미 제주 잘 되고 있어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만 우리가 도와주면 제주는 이미 그렇게 캘리포니아의 길로 가고 사실 캘리포니아가 다는 아니죠. 캘리포니아보다 더 좋은 모델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주만의 모델을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로 반짝반짝 빛나는 제주의 골목길,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런 골목들이 어우러져서 제주 경제를 이끄는 모습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만나고픈 제주의 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목표와 희망을 갖게 해주신 모종린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공감 토크 콘서트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